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누텔라 한 병이요. 마트에서 5,000원에 사는 그 초콜릿 스프레드. 이걸 달 궤도에 올리는데 얼마가 드는 줄 아십니까? 76,000달러입니다. 500g짜리 한 병이에요. 나사 아르테미스2 미션에서 우주비행사 4명이 달 뒤편을 돌아왔는데 우주선에 실린 189개 식품 목록 중 하나가 누텔라 한 병이었어요.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 15만 1,852달러. 500g이면 76,000달러인 거예요. 근데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거운 아이디어가 뭔 줄 아세요? 이 우주에 GPU 수백만 개를 띄우겠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구가 아니라 궤도에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1.25조 달러짜리 합병이 걸려 있고 Y 컴비네이터 역사상 가장 빠른 유니콘이 터졌고 구글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미친 건지 나머지가 못 보는 걸 보고 있는 건지 숫자로 까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미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지구의 데이터 센터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인 거예요. 세 가지 벽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 미국 북부 버지니아 한 곳에만 데이터 센터가 600개 넘게 몰려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망을 질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새 데이터 센터 짓고 전기를 연결하려면요. 대기 시간이 최대 7년입니다. 건물은 18개월이면 올려요. 근데 전기 받으려면 7년을 기다리래요. AI 시대의 7년이 뭡니까? 영겁인 거예요. 지금 AI 컴퓨팅 수요가 매년 2~3배씩 폭발하고 있거든요. 미국 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4년 25기가와트에서 2030년 80기가와트 이상으로 3배 넘게 뛸 전망이에요. 전력망은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 7월에 사고가 터졌어요. 버지니아 북부에서 전압 변동이 발생하는데 60개 데이터 센터가 동시에 전력망에서 분리된 겁니다. 1500메가와트의 전력이 한꺼번에 남아 돌면서 연쇄 정전을 막기 위해 비상 조정에 들어갔어요. AI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가 모자라서 AI를 못 키우는 병목에 걸린 거예요. 두 번째, 물. 이게 얼마냐면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하루에 물을 30만 갤런 씁니다. 가정 1000가구가 하루에 쓰는 양이에요. 대형 센터는 하루 500만 갤런까지 올라가요. 5만 명이 사는 소도시 전체의 물 수요와 맞먹는 양인 거예요. 미국 전체 데이터 센터가 2023년 한 해에 170억 갤런의 물을 빨아들였고 2028년에는 이게 380억에서 730억 갤런으로 뛸 전망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요. 이 물의 57%가 도시 상수도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물과 같은 수원에서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땅.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짓겠다고 하면 지역사회가 반발해요. 전기를 빨아들이고 물을 말리고 소음을 내고 일자리는 거의 안 만들거든요. 건설 끝나면 서버 관리하는 사람 몇 명이 전부예요. 미국 곳곳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전기 7년 대기, 물 분쟁, 지역사회 반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겁니다. 저 위에는 전기가 무한하고 물이 필요 없고 건축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잖아? 자, 이 아이디어를 가장 크게 밀어붙이는 사람, 일론 머스크예요. 2026년 1월 다보스에서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를 가장 싸게 돌릴 수 있는 곳이 우주가 될 거라고. 2년, 늦어도 3년 안에요. 우주 태양광은 지상보다 5배 효율적이고 배터리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5년 안에 지구보다 궤도에 더 많은 AI 용량이 올라갈 거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6년 2월 2일, 스페이스X가 자기 회사 xAI를 합병했어요. 합병 가치 1.25조 달러. 그 직전인 1월 30일, 스페이스X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궤도 데이터 센터용 위성 최대 100만 기 발사 허가 신청. 고도 500km에서 2000km, 태양 동기 궤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에요. 100만 기의 위성이요. 현재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 전체를 합쳐도 약 1만 5천 기인데 한 회사가 100만 기를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 계산에 따르면 연간 100만 톤의 위성을 궤도에 올리면 연간 100기가와트의 AI 컴퓨팅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요. 광학 링크로 서로 연결된 태양광 전력 위성이 전례 없는 컴퓨팅 파워를 제공한다는 비전인 거예요. 구글도 프로젝트 선캐쳐라는 걸 발표했어요.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위성에 구글 자체 AI 칩 TPU를 탑재하고 위성끼리 레이저로 통신하는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위성 81기를 반경 약 1km 클러스터 안에서 편대 비행시키면서 하나의 분산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구상이에요. 구글 연구진이 초기 실험실 테스트에서 자유공간 광학 링크로 양방향 800기가비트, 합산 1.6테라비트의 대역폭을 달성했다고 발표했고 2027년 초에 프로토타입 위성 2기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다르 피차이 CEO는 10년 안에 궤도 데이터 센터가 실현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스타클라우드라는 스타트업이에요. 원래 이름이 루멘오빗이었는데 바꿨어요.
2024년 1월에 설립됐고 Y Combinator 2024년 여름 배치를 졸업했습니다. 창업자 셋이 맥킨지, 스페이스X, 에어버스 출신이에요. 이 회사가 Y Combinator 역사상 가장 빠르게 유니콘이 된 거예요. 프로그램 졸업 17개월 만에 시리즈 A에서 170 밀리언 달러를 유치하고 1.1 빌리언 달러 밸류에이션을 찍었습니다. 벤치마크와 EQT 벤처스가 리드 투자했어요. 근데요, 진짜 충격적인 건 이 회사가 실제로 해냈다는 거예요. 2025년 11월 스타클라우드가 스타클라우드 1이라는 위성을 발사했어요. 엔비디아 H100 GPU가 탑재된 위성입니다. 그 전까지 우주에 올라갔던 어떤 GPU보다 빽빽 강력한 컴퓨팅 파워였어요. 그리고 2025년 12월 이 위성 위에서 안드레이 카르파시의 나노 GPT 모델을 학습시킨 겁니다. 셰익스피어 전작을 데이터셋으로 써서 궤도 위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처음으로 학습시킨 거예요. 구글 딥마인드의 제마 모델도 우주에서 추론을 돌렸고요. CNBC 보도에 따르면 스타클라우드 팀은 지상으로 전송된 첫 번째 메시지가 Greetings, Earthlings 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거의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돼요. 이 모든 비전의 앞에 물리학이라는 벽이 서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벽은 돈으로 넘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닌 거예요. 지구에서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건 간단해요. 공기로 시키거나 물로 시키거나 냉매를 순환시키거나 셋 다 대류와 전도라는 열 전달 방식에 의존합니다. 분자가 부딪히면서 열을 옮기는 원리예요. 단순하고 효율적이에요. 우주에는 분자가 없습니다. 진공이에요. 진공에서 열을 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복사예요. 적외선 형태로 열을 내뿜는 건데 이걸 지배하는 공식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에요.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열을 방출하는데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우아하지만 공학적으로는 잔인한 공식인 거예요. 숫자로 보면 바로 체감됩니다. 방열판을 섭씨 20도, GPU가 쾌적하게 돌아가는 온도로 유지한다고 칩시다. 1제곱미터의 방열판이 우주로 내뿜을 수 있는 열이 겨우 420W예요. 엔비디아 H100 GPU 한 장이 700W를 먹으니까 GPU 한 장을 시키려면 방열판이 약 1.7제곱미터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요. 어른 한 명이 누울 만한 면적으로 GPU 칩 하나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얘기가 시작됩니다. 5기가와트급 궤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면요. 대형 원전 5기에 맞먹는 전력인데 지금 빅테크가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규모예요. 효율 가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태양전지와 방열판을 합쳐 수십 제곱킬로미터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요. 서울 여의도가 약 2.9제곱킬로미터니까 여의도 여러 개에 달하는 구조물을 궤도에 띄워야 하는 거예요. 그걸 접었다 펼 수 있는 소재로 만들고 로켓에 싣고 우주에서 조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온도를 더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맞아요. 방열판 온도를 섭씨 80도까지 올리면 방출 효율이 2배로 올라가서 1제곱미터당 880W를 내보낼 수 있어요. 면적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큰 개선이죠. 근데 여기서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는 거예요. 실리콘 칩의 11개에 가까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칩이 녹지는 않지만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오류율이 올라가요. 이미 열 때문에 고통받는 GPU를 더 뜨거운 환경에서 굴리자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냉각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방사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어요. 우주에서는 우주선이라는 고에너지 입자가 끊임없이 칩을 때려요. 이게 비트 플립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메모리에 저장된 0이 1로 바뀌거나 1이 0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요.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슈퍼마리오 64 스피드런에서 8년 동안 아무도 설명 못했던 버그가 있었는데 나중에 우주선에 의한 비트 플립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지상에서는 이게 8년에 한 번 나올 만큼 드문 현상이에요. 근데 궤도에서는요. 상용 메모리 기준으로 하루에 수백 번의 비트 플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도가 수천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AI 추론 파이프라인에서 비트 플립이 하나만 일어나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신경망의 가중치가 조용히 바뀌면서 엉뚱한 결과를 내놓는데 결정적으로 오류 플래그가 안 뜹니다. 프로그램이 죽는 게 아니라 틀린 답을 자신 있게 내놓는 거예요. 자율주행 AI가 사람을 인식하는 모델에서 비트 하나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류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방사선 차폐 칩이라는 게 존재하긴 해요. 군용, 위성용으로 쓰이는 특수 칩인데 이 칩들의 트랜지스터 수가 수천만에서 많아야 수십억 개 수준이에요. H100은 800억 개입니다. 성능이 수십에서 수천 배 뒤처지는 거예요. 방사선에 견디는 칩으로는 AI를 제대로 돌릴 수 없고 AI를 돌릴 수 있는 칩은 방사선에 취약해요. 양립 불가능한 딜레마인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상에서의 기록이에요. 메타가 라마3를 학습시킬 때 일어난 일입니다. 4050억 파라미터 모델을 H101만 6384장으로 54일 동안 학습시켰는데요.
예상치 못한 중단이 419번 발생했어요. 이게 얼마냐면요. 평균 3시간마다 한 번씩 뭔가가 고장난 거예요. 이 중 148건이 GPU 자체 고장, 72건이 HBM3 메모리 오류였습니다. GPU와 메모리 관련 문제만으로 전체 장애의 절반을 넘긴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이게 지상에서의 기록이에요. 에어컨 돌아가고 엔지니어가 바로 옆에 서 있고 고장난 GPU를 5분 만에 교체할 수 있는 환경에서요. 그래도 메타팀이 유효 학습 시간 90% 이상을 유지하는 게 대단한 성과로 평가받았어요. 이걸 궤도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GPU가 고장나면요. 엔지니어를 보낼 수 없어요. 새 위성을 발사하거나 우주 로봇이 선외 활동으로 칩을 교체해야 하는데 둘 다 현재 기술로는 일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거예요. 레이턴시, 응답 지연도 무시할 수 없는 벽이에요. 위성에서 지구까지 신호가 왕복하는데 최소 10에서 20밀리초가 걸립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는 케이블 길이가 수미터라 마이크로초 단위예요. 실시간 AI 서비스, 자율주행이나 챗봇이나 금융거래 같은 건 이 지연 시간을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모든 걸 가장 세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가장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올해 5월 스페이스X가 1.75조 달러 규모의 기업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상장이에요. 이 신청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궤도 데이터 센터 계획은 상당한 기술적 복잡성과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포함하며 상업적 실현 가능성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4개월 사이에 완전히 다른 말을 한 거예요. 다보스에서는 2년이면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상장 신청서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검증 안 된 기술이에요. 신청서는 이어서 스타쉽 개발의 실패가 성장 전략 실행 능력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자기 회사의 핵심 로켓이 실패할 수 있다고 투자자 문서에 적은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냐고요? 간단해요. 다보스에서는 비전을 팔고 상장 신청서에서는 법적 책임을 피해야 하니까요. 꿈을 팔 때와 법적 문서를 쓸 때의 온도 차이가 이만큼 벌어진다는 건 이 기술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인 거예요. 투자자를 흥분시키는 발언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면책 조항 사이에 진실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머스크의 가장 거센 비판자가 의외의 인물이에요. 같은 AI 업계의 샘 올트먼입니다. 2026년 2월 뉴델리 AI 임팩트 서밋에서 올트먼이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현재 상황에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놓겠다는 아이디어는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갈 단계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요. 발사 비용 대비 지상 전력 비용을 대충 계산해봐도 아직 답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궤도에서 고장난 GPU를 고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고요. 올트먼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궤도 데이터 센터는 이번 10년 안에는 의미 있는 규모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편도 멍청한 돈이 아닌 거예요. 벤치마크 캐피탈이 스타클라우드에 170 밀리언 달러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벤치마크의 제탄 푸타군타 파트너가 투자 논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지상 전력 비용이 오르는 속도가 발사 비용이 내려가는 속도보다 빠르다.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시점에 베팅하는 거예요. 핵심 변수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에요. 현재 궤도까지 화물을 올리는 비용이 킬로그램당 3,000달러에서 6,500달러 수준입니다. 스타쉽이 완전히 재사용 가능해지면 이 비용이 킬로그램당 2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이게 얼마나 떨어지냐면요. 6번 재사용 시 킬로그램당 94달러 20번이면 33달러 50번이면 19달러까지 내려간다는 계산이 있어요. 그러면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데이터 센터를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냉각의 물리학, 방사선, GPU 교체 불가, 대역폭 한계. 이건 돈을 더 쏟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바꿀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보완제로서의 가능성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AI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작업이 있어요. 학습과 추론. 학습은 거대한 데이터셋을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처리하는 작업이에요.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상관없거든요. 추론은 사용자의 질문에 즉시 답을 내놓는 거고요. 추론에는 밀리초 단위의 반응 속도가 필수지만 학습은 좀 느려도 되는 거예요. 궤도 데이터 센터는 바로 이 학습 작업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배치 작업을 궤도에서 돌리고 완성된 모델만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레이턴시가 문제되지 않는 작업이니까요. 지상 전력망이 포화 상태일 때 오버플로우 용량으로 쓰는 겁니다. 지상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지상이 감당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숫자로 수렴합니다. 킬로그램당 200달러. 스타쉽의 발사 비용이 그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이 경제적 교차점이에요. 그때가 되면 궤도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 게 지상에서 7년 대기하고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보다 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2030년일 수도 2035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타쉽이 기대만큼의 재사용성을 달성하지 못해서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건 기술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우주 데이터 센터가 핵융합 쪽인지 인터넷 쪽인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게 몇 가지 있어요. 1.25조 달러짜리 합병을 건 사람이 있고 자기 돈 170 밀리언 달러를 넣은 벤처 캐피탈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AI 회사의 CEO가 어처구니 없다고 비웃었어요. 같은 사람이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다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법적 문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H팩 한 장이 실제로 궤도에서 작동하면서 셰익스피어를 학습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아요. 물리학이 이기느냐, 자본이 물리학을 우회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의 답이 나오는데 아마 10년은 걸릴 겁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나스닥 연동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회사들이 바로 이 내기의 당사자들이에요. 엔비디아가 스타클라우드에 칩을 대고 있고, 구글이 직접 위성을 쏘겠다고 선언했고, 스페이스X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상장하면서 이 비전의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AI의 규모가 지구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거고, 실패하면 수조 달러가 궤도에서 소각되는 거예요. 누텔라 한 병 76,000달러. 그 돈이 미친 소리였던 시대가 있었고 택배비가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되든 그 답은 여러분의 나스닥 포트폴리오 가격표에 찍힐 겁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TQQQ 연구소였습니다.